챗GPT에 등기부등본을 넣었더니 단 3초 만에 대출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금 가압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를 일주일 만에 대출 실행까지 완수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고객은 요즘 유행하는 챗GPT나 제미나이에 본인 집 등기부등본을 입력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출 불가, 등기부등본에 찍혀있는 세금 미납에 대한 가압류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면 안 되는 것인지, 은행에서도 이런 건 안 해줄 것 같은지 의문이 생긴 고객은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금융사 기준으로 보면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AI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것은 정석적인 옳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판단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고객에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압류 설정일자, 채권 금액 설정 기관, 그리고 전체 권리관계 흐름까지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가압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로 접근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는 현재 등기부의 상태로만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정리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저는 그 등기부를 보고 이건 충분히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가압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재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케이스는 부결이 아니라 진행 가능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차이가 승인과 부결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저는 고객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압류를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다면 진행하시겠는지 물었습니다. 고객은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진행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압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금융사는 이 가압류 하나 때문에 조건이 괜찮은 사람까지 전부 막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금액이 적으면 괜찮지 않은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기준은 이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과 다릅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법적으로 매우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회수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즉 담보를 잡아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판단합니다. 가압류가 존재하고 세금 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은행의 우선순위가 밀린 상태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결. 여기까지는 은행도 맞고 AI도 맞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이렇게 안내받습니다. 가압류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모든 진행이 멈춥니다. 돈이 있어야 가압류를 정리할 수 있고 가압류가 정리되어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조건이 부족해서 막힌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막혀 있어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지금 순서로는 안 되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문가와 일반 판단의 차이를 만듭니다. AI는 이 구조를 풀 수 없고 현재 상태만 보고 판단하기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에서는 이런 막힌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선순위 정리입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 답은 바로 브릿지 자금입니다. 브릿지는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막혀있는 순서를 잠깐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투입해서 문제를 제거하고 정상 상태를 만든 뒤 본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앞에서 막혔던 구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출구 전략입니다. 브릿지는 시작이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이 자금을 사용한 이후 어떻게 정상 대출로 전환할 것인지가 반드시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일단 돈을 빌려서 가압류부터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지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간다면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금을 투입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5천만 원을 정리하기 위해 브릿지 자금을 사용했는데 이후 본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가압류는 사라졌지만 다른 부채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투입하기 전에 본 대출 실행 구조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본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금융사와 조건 협의를 진행하여 승인 구조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그 이후에 브릿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성공 확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브릿지는 장기간 사용하는 자금이 아닌 짧게 사용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이 사전 설계입니다. 브릿지를 사용한 이후에 금융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사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금 납부와 동시에 납부 확인서를 확보하고 즉시 등기소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기부 정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 본 대출 심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브릿지 투입, 가압류 해지, 본 대출 실행. 이 세 단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설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금융사 선택입니다. 모든 금융사가 이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융사는 가압류 이력 자체를 문제로 보고 어떤 금융사는 해지 이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은행에 가서 문의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어떤 금융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협의할 것인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객 사례를 기준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수도권에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고객. 기존 담보대출 약 4억이 설정되어 있었고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압류가 약 5천만 원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압류 금액과 자산의 비율입니다. 10억 자산에 5천만 원 가압류, 전체 가치 대비 아주 일부의 문제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즉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브릿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즉시 정리하고 바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먼저 금융사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정리 이후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가 제거된 이후 담보 상태가 정상으로 전환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심사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건부 승인 구조를 먼저 확보합니다. 승인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브릿지 투입입니다. 세금 체납액 전액을 브릿지 자금으로 선상환하고 동시에 납부 확인서를 확보하고 행정 처리를 병행하여 가압류 해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며칠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하루 이틀 수준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 본 대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정리, 해지, 실행,
이 세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브릿지를 넣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을 맞춰서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결과는 약 7영업일 내에 본 대출 실행 완료입니다. 금리는 4.6%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총 1억의 대출을 진행하고 하자 정리 후 약 5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고객은 일주일 전까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과가 조건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2번이나 거절되었고 바뀐 것은 단 하나 순서입니다. 정리하지 못해서 막혔던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순서로 바꾼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자산, 같은 소득, 같은 부채 상태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브릿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설계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출구 없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브릿지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본 대출을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는 정리되지만 본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다른 형태의 부채만 남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기준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전 승인 구조. 브릿지를 사용하기 전에 정리 이후 상태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사와 협의. 이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위험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사 기준. 모든 금융사가 이 구조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과거 이력 자체를 문제로 보고 어떤 곳은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도 막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관리. 브릿지는 짧게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리, 해지, 실행,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이 구조가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대출이 막힌 이유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설계, 금융사 선택, 타이밍, 이 3가지가 함께 맞아야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출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막혀있다면 조건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순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풀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비슷한 상태로 부결되신 분이 계시다면 막혀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